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고 단계까지 올라섰습니다. 다음 달 인천발 뉴욕행 항공 유류 할증료는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시가 급등하는 주택보험료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을 지원하는 공공보험 프로그램 도입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도감청 권한을 규정한 법안이 하원 내 이탈표로 인해 장기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상원은 열흘짜리 단기 연장안을 처리했지만 안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한 스파업소에서 일하던 50대 한인 남성이 여성 고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성 반복 폭행과 아동 위해 등 18개 혐의를 받은 뒤 징역 4년형을 복역 중인 팰리세이즈 팍 소속 한인 경관이 공식 파면됐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주택 압류 신청이 전년 대비 26% 급증한 가운데 국민 3명 중 1명은 차라리 주택시장이 무너지기를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의 학비와 입시 공정성,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이 겹치며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한국에서 뉴욕으로 오는 항공료 부담이 다음 달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류 할증료가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여행 수요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한국발 미주 항공권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최고 단계인 33단계로 인상합니다. 현행 거리 비례제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뉴욕과 애틀란타, 워싱턴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 기준 편도 56만 원, 왕복은 112만 원을 넘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2달 전만 해도 20만 원 수준이었던 왕복 유류 할증료가 단기간에 5배 이상 오른 겁니다. 배경은 국제 유가 상승입니다. 항공유 기준 가격인 싱가포르 몹스가 최고 구간 기준을 넘어서면서 유류 할증료가 최고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실제 체감 가격입니다. 성수기 기준 인천과 뉴욕 왕복 항공권이 약 250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유류 할증료와 세금을 포함한 총 비용은 300만 원대 후반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유류 할증료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대한항공의 LA발 인천행 유류 할증료는 일반석 기준 편도 305달러, 왕복 610달러 수준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다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과 LA 노선 일부 운항을 줄이며 비용 부담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여행업계에서는 여름 한국 방문을 미루겠다는 문의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 상승의 여파는 미국 항공업계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저가 항공사 스피릿항공은 파산 절차 속에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항공이 아메리칸 항공과의 합병 구상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항공시장 재편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유가 급등이 항공료 인상에서 항공업계 구조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뉴욕시가 급등하는 주택 보험료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을 지원하는 공공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번 정책은 서민 주택 운영 비용을 낮춰 렌트 상승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람맘단이 뉴욕시장이 저렴한 주택과 렌트 한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시정부 지원 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주택 보험료 급등이 뉴욕시 주거비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임대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거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뉴욕시 주택개발공사, 주택보존개발국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이 설계와 운영을 맡게 됩니다. 시정부는 올해 안으로 민간협력사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발표하고 관련 리스크 분석과 보험 구조 설계를 위한 전문기관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초기에는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해 2030년까지 약 10만 가구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운영은 시정부가 구조를 설계하고 민간 보험사와 협력하는 형태로 기존 보험 시장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 및 책임 보험 비용을 약 20에서 3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주택개발공사 및 비영리 단체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보험료는 최근 4년 사이 2배로 증가했고 2017년 이후 최대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보험료 상승은 건물 유지, 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임차인의 렌트 인상으로 전가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실제로 보험료 절감과 렌트 안정으로 이어질 경우 뉴욕시 주거비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시정부의 개입 확대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율이 높은 지역이나 건물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일부 민간 보험사들이 뉴욕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보험 인수를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기후 리스크, 건물 노후화, 재난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있는 만큼 단순한 가격 억제 정책만으로는 지속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외국인 도감청 권한을 규정한 법안이 하원 내 이탈표로 장기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상원은 열흘짜리 단기 연장안을 처리했지만 안보 공백 우려와 사생활 침해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도감청을 허용하는 미국의 핵심 정보 수집 권한이 만료를 앞두고 일단 연장됐습니다. 해외정보감시법 파이사 702조는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하원은 열흘간 단기 연장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이를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2008년에 도입된 파이사 702조는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통신 내용을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CIA와 NSA, FBI 등 정보기관이 활용하는 핵심 감시 수단으로 꼽힙니다. 당초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수년 단위의 장기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군과 정보기관의 필수적인 권한이라며 당내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일부가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며 장기 연장안은 무산됐고 결국 열흘짜리 단기 연장이라는 임시조치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생활 침해 우려입니다. 정보기관이 외국인을 감청하는 과정에서 미국인의 통신 내용까지 함께 수집될 수 있고 이 정보가 영장 없이 조회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남용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FBI는 조지 플로이드 시위 참가자와 연방의사당 난입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조회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적발된 위반 사례만 수십만 건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회 지도부는 이번 단기 연장이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시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맞서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 스파업소에서 일하던 50대 한인 남성이 여성 고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또 이 업소는 수사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업소 내부에 불법 거주한 사실까지 드러났고 영업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을 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뉴저지주 매드포드의 한 스파업소에서 일하던 한인 남성이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매드포드 타운십 경찰은 지난 14일 스토크스 로드에 있는 리바이브 데이 스파에서 유일한 남성 직원으로 일하던 55살 정모 씨를 범죄성 성적 접촉 혐의 2건으로 검거했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 2월 28일 밤 마사지를 받은 여성이 직접 경찰에 전화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마사지를 마친 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정 씨는 이후에도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 뒤인 3월 2일에는 두 번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 마사지사가 배정된다는 사전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정 씨가 자신을 척추 교정사라고 소개한 뒤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통화를 녹음했고 통화에서 정 씨는 두 여성 모두에게 고의가 아니었다. 나는 결혼한 몸이라며 반복해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또 다른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소 일부 직원들이 업소 내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드포드 소방당국은 이를 소방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건물을 긴급 위험시설로 지정한 뒤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현장을 찾은 지역 언론 취재 결과 해당 업소는 정상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업정지 명령 이후에도 문을 연 경위는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 씨에 대한 인정신문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으며 변호인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가 여성을 폭행하고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한인 경찰관을 공식 파면했습니다. 그는 해당 혐의로 2024년에 체포 기소됐으며 이후 유죄를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정부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로 현재 4년형을 복역 중인 한인 경찰관을 공식 파면했습니다. 버긴 카운티 검찰은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서 소속 40대 데이비드 전 경관이 파라무스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4년형을 복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데이비드 경관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이 과정에서 2명의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원이나 데이비드 경관 간의 관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데이비드 경관에게 2급 가중폭행 5건을 포함한 다수의 폭행 혐의와 3급 공갈 협박, 2급 아동위해 7건 등 총 1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는 2019년 피해 여성에게 소총을 겨누고 발포한 혐의, 2021년 목을 조른 혐의, 2022년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진 혐의로 2024년 7월 체포돼 유죄를 인정했으며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 경관은 2011년부터 펠팍 경찰서에서 근무해왔으며 2023년 8월에도 단순 폭행 혐의로 체포돼 6급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2018년 아내가 전 남편인 리치필드 지역 경찰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이후 경찰 조직 내에서 괴롭힘과 보복, 인종차별 등을 겪었고 승진 취소와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펠팍 타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주택시장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주택압류 신청이 1년 전보다 26% 급증한 가운데 국민 3명 중에 1명은 차라리 주택시장이 무너지길 바란다는 설문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실물 지표와 소비자 심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실물과 심리 양쪽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애톰이 어제 발표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전국에서 접수된 주택압류 신청은 11만 8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압류 신청은 전년 같은 달보다 28% 늘었고 뱅크 압류는 1년 새 45%나 급증했습니다. 1분기 기준 미국에서는 주택 1,211채당 한 건꼴로 압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인디애나가 주택 739채당 한 건으로 압류율이 가장 높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절대 건수로는 플로리다가 13,000여 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모기지 부담을 넘어 보험료와 재산세, 관리비와 같은 부대비용 상승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는 주택 보험료 급등과 재산세 인상이 압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 같은 재정 압박이 수치로 드러나는 가운데 소비자 심리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랜딩트리가 미 전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31%가 주택시장이 붕괴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 Z세대에서는 이 비율이 59%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집이 없는 세입자의 27%는 시장이 붕괴해야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고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앞선 압류 보고서에서 지목된 부대비용 부담과 맞닿아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지난 6년 사이 미주택 구매자의 월 모기지 비용은 거의 2배로 뛴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시한 50년 만기 모기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가 긍정적으로 답해 업계의 비판적인 시각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압류로 드러난 재정 압박과 붕괴를 바라는 소비자 정서가 맞물리면서 미 주택 시장이 구조적 부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높은 학비와 입시 공정성,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이 겹치며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공지능에 따른 일자리 불안이 확산되면서 전공 변경을 고민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일대학교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 시스템에 대한 신뢰 하락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급격하게 상승한 등록금과 학비 부담, 입학 과정의 공정성 논란, 그리고 캠퍼스 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편향 문제입니다. 보고서는 대학이 본래의 교육 목적보다 비용 상승과 행정 복잡성, 그리고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방향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역시 값비싼 등록금과 정치적 양극화, 사회 전반에 대한 분노 등을 아이비리그에 대한 신뢰 하락을 부추긴 요인으로 짚었습니다. 대학이 사회적 갈등의 중심으로 인식되면서 교육기관 본연의 역할보다 정치, 이념 논쟁의 장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 신뢰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보수층에서의 신뢰 하락이 두드러졌다면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학이 학업보다 사회 정의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대학 신뢰도는 10여 년 전 약 57% 수준에서 최근 36%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수의 응답자는 대학 학위가 실제 취업과 삶의 가치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교육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등 대학 비용 상승이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꼽혔으며 동시에 캠퍼스 내에서 특정 정치적 견해가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불만이 아니라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이미 입학 기준, 성적 평가 방식, 등록금 정책 등을 개편하며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인공지능 AI의 등장과 확산으로 학습 방식의 변화와 대학 정책 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이 역시 신뢰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대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인공지능 AI로 직업이 대체될 우려로 인해 전공 변경을 매우 많이 또는 상당히 많이 고려하고 있는 반면 대학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AI로 인한 변화와 과제에 발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바드 칼리지의 한 교수는 학교들이 AI가 학생들의 진로와 사회 구조를 재편할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과제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여전히 기존 평가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으며 이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할 준비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잉그루드에서 애플과 정부기관을 사칭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잉그루드 경찰에 따르면 한 지역 주민이 전화와 대면 접촉이 결합된 수법에 속아 $1,000,000가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범들은 먼저 기기가 해킹됐다고 접근한 뒤 연방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후 혐의를 벗기 위해 현금을 인출해 금이나 기프트카드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이를 낯선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부기관은 전화로 돈이나 귀중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기프트카드나 금 구매 요구, 비밀 유지 지시, 대면 전달 요구는 대표적인 사기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 정보나 자산을 요구하는 지시는 절대 따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6월 뉴저지 멜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관람객 교통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피파와 공동 브리핑을 통해 뉴욕 펜스테이션과 경기장을 오가는 전용 열차 왕복권을 1인당 $150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티켓은 5월 13일부터 판매되며 환불과 양도는 불가능하고 총 4만 장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월드컵 기간 멜라이프 스타디움에서는 결승전을 포함해 모두 8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피파는 경기마다 약 7만 8천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환승 거점은 시카커스, 호보컨, 뉴요크 펜스테이션 세 곳이며 뉴욕에서 출발하는 관람객은 반드시 뉴욕 펜스테이션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경기장 입장 전에는 티켓 확인과
팔찌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장 혼잡이 예상돼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뉴욕 포트 오솔리티에서 출발하는 공식 셔틀버스도 운영됩니다. 요금은 왕복 $80로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운행을 시작해 종료 후 3시간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은 일반 통근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6월 22일과 30일 일부 승차권 할인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조가 영수증의 카드 정보를 과도하게 표시한 문제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740만 합의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송은 영수증에 카드 번호 앞 6자리와 뒤 4자리를 함께 인쇄해 연방법인 공정정확신용거래법, 이른바 팩타를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2020년에 제기됐습니다. 팩타는 카드 번호 마지막 5자리를 초과해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조 측은 위법 행위는 부인하면서도 소송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은 2019년 3월부터 7월 사이 카드로 결제한 고객으로 신청은 오는 6월 9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기준 1인당 약 $100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냉방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가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힙을 통해 에어컨 등 냉방 기기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8만 이하로 가족 중 어린이나 고령자 또는 더위 관련 질환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기기 종류에 따라 최대 $800에서 $1,000까지며 가구당 한 대 한해 구입과 설치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뉴욕시 거주자는 온라인 액세스 뉴욕시티를 통해 그의 지역은 각 카운티 사회복지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4월 17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십시오.